어머니, 정말 그러신 거예요? 그 건물을 수정이한테 넘겼다고요? 그래, 왜? 내 건물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면 안 돼.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 게 얼마인데, 그동안 들인 돈은 생각도 안 하시고, 드린 돈. 내가 매달 800씩 준 돈은? 5년이면 5억 가까이 되는데.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서연이는요?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너도 직장 다니잖아. 건물을 넘기시려면 최소한 상이라도 하셔야죠. 서연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애 학교도 옮겨야 하고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 투성인데 왜 그렇게 혼자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신 거예요? 아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이게 맞냐고. 아 진짜 짜증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저 자신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올해 77살. 서울 강남에 사는 김영자예요. 남편과는 50년을 해로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죠. 그런데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을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큰아들 민수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 1년, 2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며느리 지혜도 착했고 손녀 서연이도 예뻤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더니 나중에는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봐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제가 말을 걸면 네, 네 하면서도 핸드폰만 보고요. 지혜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 어머니, 저희는 외식할 거예요. 어머니는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아세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외식을 간다면서 저만 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방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서연이가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대요. 아파서 신음하는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하래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택시 타고 가세요. 바쁘다는 말을 하면서 거실에서는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몸도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팠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저를 소개도 안 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해도 며느리,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며느리는 얼른 저를 방으로 들어가라는 눈빛을 보내요. 제 생일날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낸 마지막 생일 이후로 처음 맞는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기대를 했어요. 혹시 며느리나 아들이 축하해 주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아들은 벌써 출근했고 며느리는 서연이 학교 보내느라 바빴어요. 지혜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무슨 날이요? 아, 목요일이요. 아니, 내 생일이야. 그제서야 며느리가 아, 그러셨어요? 하더니 핸드백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늦었어요.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그냥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아들한테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들어왔는데 생일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민수야,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했대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생일을 깜빡했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정말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제 방에서 나와서 아들 가족이 다 나간 후에야 거실로 나왔어요. 밥도 따로 먹고 TV도 그들이 안 볼 때만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아파트를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요. 어머니 새 아파트는 방이 딱 2개예요. 저희 부부 방하고 서연이 방.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혜야,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요양원이야? 하지만 어머니 나이도 이제 77이시고 앞으로 몸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외롭지 않다고요? 지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데요? 민수는 뭐래? 민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사실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자고 먼저 말했다고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니?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해요. 서연이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요. 삶의 질.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죠.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 명의로 된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래, 맞아. 나한테는 건물이 있었어. 남편이 사업하던 시절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제 명의로 해뒀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었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봐 그랬대요. 그 건물은 지금 시세로 50억은 될 거예요.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전부 아들한테 줬어요. 민수야, 이거 받아라. 내 용돈으로 써. 민수야, 서연이 학원비 여기 있어. 민수야, 차 바꾸려고 했지? 이거로 바꿔. 매달 800만 원씩. 5년 동안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움직여 주지.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다 나간 후에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상가 건물명에 이전하고 싶은데요. 어느 건물이신가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요. 아, 네. 누구 명의로 이전하실 건가요? 제 딸한테요. 김수정. 사실 제 딸 수정이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사는데 항상 제 걱정을 해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올라와서 저 보러 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요. 엄마, 오빠네 집에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 다 잘 지내 했지만 수정이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명예 이전 절차를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올 수 있니? 네, 올라갈게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그 주말 수정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까지요. 수정이는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부산으로 가요. 아니야, 수정아.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이요? 대치동 건물 명의를 얘 이름으로 옮겼어. 네?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이제부터 그 건물 월세는 내가 받는 거야. 한 푼도 오빠한테 주지 마. 하지만 오빠는... 오빠는 이제 알아서 살아야지.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한 사람인데. 엄마 돈은 왜 받으려고 해?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오빠가 알면... 알게 내버려둬. 그때 가서 보는 거지. 바로 그 다음 달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평소처럼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이번 달 건물 월세 들어왔죠? 서연이 과외비 좀. 민수야,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는 안 돼. 네? 왜요? 건물 명의를 수정이한테 넘겼거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야. 건물은 이제 수정이 거야. 하지만 그 건물은 제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 다 너한테 썼지. 그런데 이제는 수정이 차례야.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무슨... 그때 며느리 지혜가 방문을 걸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신 거예요? 그 건물을 수정이한테 넘겼다고요? 그래. 왜? 내 건물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면 안 돼.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 게 얼마인데. 그동안 들인 돈은 생각도 안 하시고. 들인 돈. 내가 매달 800씩 준 돈은 5년이면 5억 가까이 되는데.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서연이는요?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너도 직장 다니잖아. 건물을 넘기시려면 최소한 상이라도 하셔야죠. 서연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애 학교도 옮겨야 하고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 투성인데 왜 그렇게 혼자만 생각하시고 이기적이신 거예요? 아,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이게 맞냐고. 아, 진짜 짜증나.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서연이는요?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너도 직장 다니잖아. 하지만 민수야. 내가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니? 엄마 마음은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며느리 지혜가 식탁을 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당장 나가세요. 저희 집에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갈게. 내일 당장. 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순순히 나가겠다고 하니까 예상 밖이었나 봐요. 근데 지혜야. 한 가지 물어볼게. 이 집 누구 명의지? 그야 저희 명이죠.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명의예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고요? 응살 때 엄마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내주셔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실이에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8억을 보태서 샀거든요. 그때는 며느리가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실게요. 했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나갈게. 대신 이 집도 정리해야겠다. 정리요? 응, 팔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든지. 엄마,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 젊은 것들이 그것도 못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제 통장들. 다음 날 아침 일찍 딸 수정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다 챙기셨어요? 응, 가자. 거실에는 아들 가족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손녀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고,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수정이가 제 짐을 들고 나갔고, 저도 따라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길을 가면서 수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후련해. 근데 엄마 아파트는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야지. 그리고 그 돈으로 부산에 집 하나 사고, 그럼 오빠는요?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다 컸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수정이네 집에 짐을 풀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말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여기가 좁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천국이지.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그날 밤 수정이가 해준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수정아, 엄마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틀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아파트 파신다는 게 진짜예요? 그래.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전세 알아봐. 아니면 월세든지. 하지만 전세금이
민수야, 너 연봉이 얼마야? 7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지혜는? 6천만 원이요. 그럼 둘이 합쳐서 억 3천이네. 그 돈이면 충분히 전세 살 수 있잖아. 하지만 그동안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왜? 매달 800씩 줬는데 그게 다 썼어요. 뭘?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서연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그건 내 문제야.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엄마, 그리고 민수야, 하나만 물어볼게.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을 때 엄마 기분 생각해 봤니? 엄마는 77살이야. 건강해. 근데 귀찮다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서로 각자 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파트가 팔렸어요. 15억에 팔렸는데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었어요.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파트 정말 팔리셨어요? 응,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해. 엄마, 그럼 저희는 전세 알아봤니? 아직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빨리 알아봐.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엄마, 정말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 생각했니?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 그리고 매일 눈치 보며 살게 했을 때는, 생일도 잊어버렸을 때는, 죄송해요, 엄마.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각자 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서연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애 학교도 옮겨야 하고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야 하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이기적이라고요? 제가요?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지혜야, 내가 지난 5년간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지 아니? 5억 가까이 줬어. 그리고 아파트 살 때도 8억을 보탰고, 그럼 13억이야. 13억을 줬는데도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효도니? 그건 이제 그만 연락해.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그리고 문자를 차단했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정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어요. 순자 언니,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왜 부산으로 오셨어요? 응, 아들네 집에서 살다가 나왔어. 왜요? 며느리랑 안 맞으셨어요? 뭐, 그런 셈이지.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나 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좋은 아파트 하나 나왔어요.
바다 보이는 곳인데 한번 볼래요? 그래? 가보자. 가서 보니 정말 좋았어요. 25평짜리인데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요. 엄마, 여기 어때요? 좋네. 여기로 하자. 가격이 6억인데 괜찮으세요? 응, 현금으로 살게. 아파트를 사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제 취향대로 꾸몄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 정말 예쁘다. 엄마 집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얘 취향대로 꾸며본 적이 없었거든.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딸과 함께 맛집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에도 가고 정말 오랜만에 인생을 즐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녀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서연아, 잘 지내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는 제 첫 손녀이고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 저희 이사 갔어요. 그래. 어디로? 경기도 어디예요? 학교도 바뀌었어요. 적응은 잘하니? 네, 근데 할머니, 우리 집 정말 좁아요. 제 방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가 그리워요. 할머니도 방학 때 부산 놀러 올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정말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방학 때 부산 가고 싶대요. 그래? 보내. 엄마 혹시 혹시 뭐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내 손녀인데 방학이 되고 서연이가 부산으로 왔어요. 기차역에서 서연이를 봤는데 많이 말랐더라고요.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집 구경하고 싶어요. 집에 데려가서 보여줬더니 서연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가 직접 꾸몄어. 엄마 아빠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주일 동안 서연이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바다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어요. 서연이가 가는 날, 기차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서연이가 기차에 올라타고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손녀가 그리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존중받아야 해. 나도 인간이야.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구조조정 당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퇴직금 받았는데 빚 갚고 나니까 별로 안 남았어요. 빚이라고. 제가 매달 800씩 줬는데 무슨 빚이 있어요? 민수야, 무슨 빚? 카드 빚이요. 그동안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니? 도와달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민수야, 엄마는 안 돼. 엄마, 너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엄마 제발요.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는 안타깝지. 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들이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도와줘야 할까요? 그동안 제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딸 수정이에게 얘기했어요. 수정아, 어제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잘렸대. 그래서요? 도와달라고 하더라. 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응? 오빠는 배워야 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힘들 때만 엄마 찾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다시 손 내밀면 안 돼요. 수정이 말이 맞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지혜야, 나도 힘들게 산 돈이야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서연이가 학원도 못 다니고 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또 그 말이네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요. 지혜야, 내가 피도 눈물도 없다고?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을 때는 너희가 피도 눈물도 있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그리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한 걸까? 아들이 힘든데.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잘했어.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저희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잘리셔서 집에만 계시고 엄마는 맨날 한숨만 쉬어요. 저는 학원도 못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놀지 못해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 절대 엄마처럼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서연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이렇게 철이 들다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서연이는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서연이한테 답장을 썼어요. 서연아, 할머니도 사랑해. 편지 고마워. 서연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런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면 되잖아.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힘들 때마다 할머니한테 연락해. 할머니가 힘이 되어 줄게.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해. 할머니가. 그리고 편지와 함께 100만 원을 보냈어요. 서연이 용돈이라고요. 며칠 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돈 보내주셔서요. 저 이걸로 학원비 낼 거예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꼭 할머니 모실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제가 새 직장 구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연봉은 전보다 적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잘했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언제 한번 부산에 놀러 가도 될까요? 민수야. 우리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네? 너는 내 가족이랑 잘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고. 하지만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억지로 같이 살면서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네, 서연이 학비는 내가 대줄게. 대학 갈 때까지. 엄마. 서연이는 잘못이 없잖아. 그리고 그 애는 정말 착해. 감사합니다, 엄마. 대신 너희한테는 안 도와줘.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부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 수정이는 제 집 근처로 카페를 옮겼어요. 그래서 매일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려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줘요. 순자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왜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서예 강좌가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순자 씨 글씨가 정말 좋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쓴 글씨예요.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그래요. 요즘 제 마음은 정말 편안해요. 어제는 수정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가 언제 이렇게 행복했겠니? 엄마, 잘하신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응, 엄마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서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77년을 살면서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녀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사랑해.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말했잖아요. 당당하게 살라고. 나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요. 며느리가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죠? 맞아요. 저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예요. 77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한테 함부로 대우받고 계신가요? 그럼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당신도 굳이 희생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예요. 남은 시간, 당신을 위해 사세요. 요양원 가라고 하면 그냥 가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 재산은 당신이 쓰세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안타깝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들이 배워야 해요.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과 함께 살면서 매일 바다를 보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요. 손녀 서연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워요.
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 명절에는 영상 통화로 얼굴 보고요. 그게 딱 좋아요. 며느리와는 연락 안 해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제 77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10년, 20년.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제대로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요. 다음 달에는 수정이랑 제주도에 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행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경로당 친구들이랑 경주에 갈 거예요. 이틀 3일 코스로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벚꽃 보러 진해에 갈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정말 짧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사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